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인기 밴드였던 자우림의 김유나가 난데없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 개인적으로는 자우림을 좋게 기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죠.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올렸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박제를 해야 되겠죠. 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플러스 4년의 영화적인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가지고 빛도 들지 않은 영화 속의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에 나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아주 그냥 뭐 인류의 모든 고뇌를 짊어지고 뭐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대단한 철학자, 사상가가 납셨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불킥, 중2병 이불킥 발언은 과거에 누가 생각나는 발언이죠. 바로 김규리의 청산가리 발언입니다. 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시절이었던 2008년 당시 광우병으로 온 나라가 선동을 당해가지고 미쳐있던 시절 상당수의 우리나라에 생각 없는 연예인들도 앞다퉈서 그 개념 연예인인 척하려고 막 질러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운 좋은 대부분은 사실 그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팩트 있는 발언을 했던 애들은 제대로 넘어가지를 못했죠. 그 두고두고 지금 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김규리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청산가리 발언이 그렇게 유명해요. 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게 낫다라는 발언인데 진짜 유명한 명언이죠. 그래서 본인의 별명이 결국 청산규리가 돼가지고 평생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규리가 저때 당시에는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결국 이게 그 결과라는 거예요. 미국산 소고기는 2023년 1월자 가장 최신화된 뉴스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입량이 가장 많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소고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수십만 톤 단위로 여러분들 이 수십만 톤 단위라는 무게가 짐작이 잘 안 되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농담이 아니라 미국의 그 유명한 항공모함 몇 대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그 무게의 소고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 만에 수십만 톤씩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이후로 15년이 그렇게 수입한 지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런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없죠. 참고로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광우병 저때 저 시절에도 한국 국민들의 잘못된 군중 심리와 특히 그 집단 광기에 맞서가지고 꿋꿋하게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때 당시의 일을 진짜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 기억이 굉장히 저는 각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기분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안타깝죠. 농담을 그러니까 살짝 보내가지고 진짜 저 때부터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99대 1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민들한테는 나라에서 진짜 공짜로 품위 유지비, 연금 같은 게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1% 혹은 5% 내외의 국민들조차 없었더라면 진짜 이 나라 큰일 났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소수의 국민이 없었더라면. 자, 아무튼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우림 김유나의 이 발언이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러너 드립치는 이런 발언이 얼마나 경솔하고 생각이 짧은 발언입니까? 며칠 전부터 자기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면서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어쩌고 망해가는 디스토피아의 세계관이 어쩌고 방사능에 비가 내리고 아주 그냥 대단한 철학자 납셨죠.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광우병 때도 그렇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떡밥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좌우 정치 이념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 자기 생각에 아주 확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 뇌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알거든. 저 사람들 본인들보다 내가 그 뇌구조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 무지몽매함의 포인트를 남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굳이 또 설명을 하는 게 입이 아프지만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떡밥에 대해서 팩트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전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을 진작에 끝낸 상황입니다. 한국을 위해 가지고 IAEA 사무총장이 특별히 몇 번이나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설명회와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 세계지리, 지구과학 이런 파트들만 봐도
그 지식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구는 땅보다 바다가 훨씬 더 큰 행성입니다. 바다가 훨씬 커요. 대륙보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같은 거대한 그 땅들보다 실제로는 태평양 바닷물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넓은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해류는 일본에서 방류할 경우 거의 지구 반바퀴, 태평양 전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물의 양에 전부 다 희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방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누가 있죠?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일본의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영향을 받는 태평양권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문제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학 교수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요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죠. 박일영 충북대 교수도 이번에 저런 말을 했는데 참고로 저 말과 똑같은 말을 한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한 트럭입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저런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과학적인 수치에 답이 있다라고 숫자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설명을 하셨냐면 이분이 처리수는 바닷물을 40배 섞은 뒤에 방류를 하는데 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로 희석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희석시킨 물을 배관을 통해 가지고 해안가 바로 옆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1km 이상의 먼 지점의 바다로 이동시킨 뒤에 방류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 물이 주변으로 더 흘러 퍼지겠죠. 그럼 방류 지점에서 2, 3km만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처리수의 농도는 리터당 1베크렐 정도로 자연 희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리터당 1베크렐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한강물의 삼중수소 농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오줌을 넣어도 그냥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죠. 자, 오히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는 워낙에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지고 진행이 됐었으니까 미처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이나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그 거대한 태평양 속에 금방 희석이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그래가지고 전혀 측정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윤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던 뒤에도 그 뒤로도 어떻게 했느냐. 오사카네 어디 일본 여행이네 잘만 돌아다니면서 초밥을 먹고 먹방을 찍어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처리되지도 않은 오염수가 막대하게 흘러나온 직후에도 그 뒤에도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금방 까먹어버리죠. 별 생각도 없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후쿠시마 떡밥 반일파리가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인 게 속이 뻔히 보이고 이 짓거리가 해도 진짜 너무 심하니까 오죽하면은 수많은 전국 각지의 원자력 전공 대학 교수들도 매우 이례적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광우병 시절만 해도 다들 그놈의 민심과 군중 여론이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들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정말로 많이 나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좀 더 많이 바뀌었거든. 광우병 때는 여러분들 집 바른 목소리 하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훨씬 해로운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 잘난 연예인들이 말도 못합니까? 100번 양보해도 반일파리에 편승할 때보다는 감정의 발언과 정도가 훨씬 약하죠. 대부분은 미세먼지 그 자체에 대해서만 불평을 한두 번 하지 정작 그 원인이 되는 국가에 대한 비판은 반일파리를 할 때보다 훨씬 그 강도가 약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자, 후쿠시마의 50배가 넘지만 꾸역꾸역 배출되고 있는 중국의 원전 배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해 바다로 꾸준히 유입되는 수은과 중금속이 해마다 20톤이 넘어가는 양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 똑똑한 김윤아 씨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은과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습니까? 간단하죠. 평소에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결국은 언론이 좌파 언론 노조가 선동의 나팔을 불어주지 않고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는 실제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뇌, 자기 육체, 자기 행동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거야.
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몸의 주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뇌의 사고회로의 주인은 너가 아닌 거야. 15년 전 광우병 때는 전 국민들의 8, 90%가 그런 식으로 미쳐 있었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절반 이상 5, 60%가 이런 식으로 미쳐 있는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학교를 헛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일 선동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버스에나 탑승을 하면서.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뭐 어쩌고 어째? 디스토피아? 방사능에 비가 내린다고? 이게 뭡니까 진짜로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행동이라도 평소에 그러면은 좀 일관성 있는 반일 투사로 행동을 하든가. 평소 일본 여행은 또 그렇게 좋아했죠.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아예 처리도 안 된 원액이 흘러나온 뒤에는 겁이 나가가지고 그 일본 여행 어떻게 갔습니까? 초밥은 어떻게 먹었고 수산물은 도대체 어떻게 먹었냐고요. 안 그래도 자우림도 일본에서 나온 옛날 노래들과 그 유사성 논란까지도 지금 노래가 비슷한 유사성 논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싫다면서 노래는 왜 영향을 받죠? 멜로디가 왜 비슷합니까? 솔직히 들어보면 비슷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반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식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진짜 하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러니까 뭘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좌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수들의 작곡 능력은 학력과 무관하고 연주 실력과도 무관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라디오의 주파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천재가 나오고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90년대부터 우리나라 주름 잡았던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 레전드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대놓고 일본 노래나 해외 노래를 표절하고 베낀 게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랑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비교하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뽕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패션 반일 투사들의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김유나의 후쿠시마 발언,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지옥 발언, 정말 너무나도 경솔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본인의 노래를 듣던 이들, 앨범을 팔아준 이들이 없었을까요? 나도 자우림의 노래를 몇 개나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게? 본인은 아직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정치 이념의 문제냐면서 오히려 억울해하거나 이 상황에서도 엉뚱하게 고집까지 부릴 확률이 다분하죠.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무 피상적으로 언론만 보고 내가 선동당했다. 담백하게 사과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아마 그렇게 못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무슨 나이가 20대 초중반에 나이가 뭐 어린 가수라 갖고 철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유나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되는지 이 양반의 나이를 찾아봤더니 무려 1974년생입니다. 만으로도 49세고 한국 나이로 50살이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안타깝죠. 김유나의 소속사나 김유나 당신과 밥벌이 엮여가지고 먹고 사는 다른 식구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제발 좀 사회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결국 딴따라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고나 떠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본인이 얻어가는 이득이 뭡니까? 좌파 언론 노조한테 선동당해가지고 586 운동권 애들한테 선동당해가지고 잠깐의 그 어떤 자부심, 자기 기분 풀이하는 거 말고 그 거짓된 유통기한 일주일도 안 가는 그 깨시민 만족감 말고 본인한테 남는 이득이나 얻어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